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 돌파 A 플랫 616화 뉴토피아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아주 박수로야. 전문 뭘 박수, 해도 욕이야. 전문 박수꾼. 자, 뉴토피아 들어가기 전에 네. 네. 자, 댓글 또 좀 소개해 볼게요. 이분이야. 자, 모니모이로님. 혹 제가 남긴 댓글이 방송 복귀하는데 공을 세웠다니 너무 기뻐요. 아직 미키 17은 못 봐가지고 스포 당하지 않으려고 앞부분만 들었어요. 제 댓글 읽어주신 거 진짜 엄청 많이 리플레이해서 들었어요. 이게 바로 개탄 기분인 건가요? 독설록에 후원 갈기고 관광 댓글 남긴 게 제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관광 댓글 좋습니다. 유유. 자, 앞으로 열심히 댓글 남기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본편은 미키 17 보고 와서 듣겠습니다. 네, 들으셨을래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협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그 웹툰 하신다는 그분이셨나? 맞아요. 데뷔하셨다고. 오, 축하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차기작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얘기하면 좋지. 네. 자, 0080님. 이렇게 빠르게 돌아와 주시다니. 제 댓글에 세 분이 힘을 얻으셨다는 말씀에 저도 기쁩니다. 독설록 출간 덕분에 강 작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고 친해진다는 기분이 드네요. 매체에서 김혜리 이다혜 기자님 같은 영화 기자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저분들은 어떻게 영화 기자를 업으로 삼게 됐을까? 영화 기자는 어떻게 일할까 궁금한 게 많았는데 강 작가님 이야기에 흥미진진합니다. 팟캐스트가 버거우실 땐 업로드 횟수를 줄이시거나 비정기적으로 올려주셔도 좋으니 그저 오래 배고픈 마음이에요. A플랫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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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자, 산들바람냥님 독설록 인터뷰 첫 번째 편에 청캐씨 후원해 주셨고요. 오로라 내션님도 청캐씨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 레드님, 이번처럼 책 얘기도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취미로 한다거나 영화나 애니 소개하는 팟캐스트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오해 없이 확실히 출판사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 일주일 한 번 정도는 A플랫에서 출간한 책 리뷰 한 편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절찬리 판매 중. 감사합니다. 출판사 맞습니다. 네, 하면 좋은데 네, 그 독설록 인터뷰 편이 네. 아주 현저하게 청취수가 떨어지는 걸 보고 확실히 이런 거는 제끼시는 분들이 있나 보다. 그 일주일에 한 번 리뷰 준비하려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긴 해서. 아니 뭐 할 수는 있지. 근데 뭐 우리끼리 뭐 얘기하느니 작가분들 모시면 좋긴 한데 네, 그렇죠. 뭐 한두 달에 한 번 할 수 있게 노력은 해볼게요. 뭐 계속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지난번에 처음 예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예, 에이플렛의 최초의 SF 판타지 장편 소설 네. 둠스데이 프린세스 이게 텀블버 펀딩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첫날에 좀 펌핑을 해서 그러니까요. 노출도 많이 됐고 네. 그래야 저희가 수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덤블버 거기 올린 제목 정할 때 막 우리끼리 내부에서 막 얘기 많았었잖아요. 막 마루를 든 소녀 뭐 이렇게 넣을까 막. 우리끼리 많아. 어차피 다 내 아이디어고 꼭 나랑 나끼리 싸우더라. 뭔 소리야? 우리가 한 표를 네, 던져주잖아 재밌었잖아. 이 사람아. 던지지 않을 수도 맨날 있어. 내 아이디어 가지고 서로 그런 거 어쨌든 뭐 둠스데이 프린세스라는 제목도 좋죠. 그래요. 누가 뭐래요? 아, 되게 강조하네. 편집자의 힘이다. 참네. 작가분이 이렇게 하는 거랑 막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간 그래서 더 좋은 소설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으니 네. 이거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설록처럼 되면 안 돼. 그 왜 진짜 이래? 폭망이야, 폭망. 근데 그때 시기도 안 좋았어. 이게 뭐 결정이 안 나니까 정치가. 돈도 뭐 가장 조금 들이는 방향으로 하기도 했고. 처음에 빡 올라가야지 순위가 싹 올라가서. 우리 옛날에 그래서 막 전체 프로젝트 1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못했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토피아 들어갈까요? 들어가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일 할까? 내일 하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안녕. 배고프다. 자, 유토피아는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죠. 네. 그래서 원작은 한상훈의 소설 인플루엔자입니다. 네. 총 8화.
그리고 여기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처럼 한 번에 안 뿌리고 첫 번에만 2화 뿌리고 그 다음에는 1화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25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봤어요. 저도 몰아서 봤죠. 저는 1, 2화 올라왔을 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안 봤어요. 3, 4편 뭐 올라왔을 때 안 보다가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가 이제 7화까지 나왔을 때였고 그때 이제 차례차례 봤던 것 같아. 네. 하루에 여러 편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더라고. 맞아요.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약간 지루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한 5화인가 6화까지 나왔을 때 봤는데 생각보다는 난 그냥 쭉 봤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데는 좀 공을 많이 들였어. 그러니까 매화 굉장히 특별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계단을 밟아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반해 네. 캐릭터들은 그다지 재미가 없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캐릭터가 저는 에런 팍 같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씬스틸러. 그런 느낌. 나머지는 약간 너무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것 같고. 중간에 퇴장하는 조연들이 재밌던데 나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거기 캐릭터에 힘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사실상 그렇게 되게 개성 있고 도드라지는 캐릭터는 많지 않았다. 네. 사실 그런 캐릭터가 많았으면 그 상황들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캐릭터가 탁 돋보이지 않으니까 갈등을 위한 갈등들이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약간 반항적인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얘가 뭐 총 쏜 다음에 뭐 아버지 어쩌고 하면서 뭐 과거 추억 이런 것들이 네. 그냥 예정된 수순같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라 훨씬 더 극단적이고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좀 많았어도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상황들이 훨씬 더 개성 있었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 소개를 하자면 이재윤, 박정민 배우죠. 26세로 나와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 동안이니까 외국인들을 볼 때는 아유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한국은 이제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게 글로벌로 그래도 나가는 거면 왠지 그런 거 노린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쿠팡 플레이가 글로벌로 나가요? 쿠팡으로는 안 되고 다른 걸로 나갈 걸요. 다른 플랫폼으로. 네, 그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간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군대 입대한 걸로 나왔죠. 26세 뒤늦게인가? 네, 거기서 뭐 그치. 방산에 우리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뒤늦게 군대 간 보통 걸로 나와. 21, 2쯤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내가 늦게 간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방공대대라는 곳의 일병이죠. 방공대대라는 걸 먼저 살짝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여기 방공병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지 이건 육군이고 난 공군이었다니까. 공군은 산꼭대기 있고 이런 육군은 도시에 있는 거지. 어쨌든 방공했어 안 했어? 아 이거는 다 하늘을 지켰어 안 지켰어? 난 미사일이라고. 여기도 미사일 미사일 나오잖아. 있잖아. 이거 어깨 미사일 나는 이거 움직이는 아무튼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하늘을 지킨다. 그냥 그런 거지 뭐. 근데 이런 설정은 좀 재밌어. 네. 서울에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있다고 하고 내가 기사도 좀 봤는데 네. 그 제작진이 사전에 되게 조사를 좀 한 것 같더라고. 네. 근데 서울에 있으면 거기 근무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처럼 네. 뭐 소수긴 하지만 알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아 근데 그 직업 비밀,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니까 나름 안 하는 거겠지. 에이, 근데 그래도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휴가 나가고 뭐 하는데 야 내가 어디 호텔 위에서 근무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한다고. 직업 윤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 입사한 애들이 없나 보지. 에이. 근데 대충 얼추 높은 데 있는 거 대충 알고 있잖아. 근데 아니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병들이 있지 않고 직업 군인들이 있으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그렇게 군복 입고 다닌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 군복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지금 호텔 매니저가. 조금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캐릭터인데. 강영주. 네.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이제 하면서 논란이 좀 많았죠. 일단 처음에 합류하기로 했을 때는 엄청 그게 홍보 포인트가 됐겠죠. 그 재윤이 여친이고 그냥 뭐 공대에서 유일하게 공대 아르미 같은 역할이고 뭐. 기계과니까. 거의 혼자 있던 여자가 딱 안 혼자였어요. 보이던데. 네. 난 제일 빵 터졌던 게 그 장면이라니까. 그 공대 거기 강의실. 강의실 딱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체크 난방을 입고 있는 거야 학생들이. 아, 제작진이 트위터 좀 하는구나. 그 아니 생각이 근데 나 들더라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 예전에 회사에서 그 거래처 직원이 우리 남직원한테 체크 난방이 정말 잘 어울리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욕이야, 칭찬이야. 욕이지. 심지어 공대 출신도 아닌데.
그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그저 체크를 좋아할 뿐인데. 아니 전두는 공대 나왔잖아. 네. 공대 여신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공대 머슴이었어요? 뭐야? 아니 뭐 여자가 많았겠지. 4대 6이었어요. 그래? 아. 이게 편견이라니까 공대 여신. 아니 기계과라서 기계과는 더 그럴 수 있지. 네. 뭐 그렇긴 하지. 그리고 지수잖아. 이 정도면 뭐 여신이지 뭐. 근데 저는 이게 보면 볼수록 약간 캐스팅이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배우를 갖다 여기다 배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막 열심히 뛰는 척이라도 할 텐데 너무 총총총총 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담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야. 그렇지 코미디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담을 뭐 액션 스쿨 다녀서 뭐 구르기도 하고 모두 했다는데 근데 너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어설퍼가지고 그게 코미디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어울리더라고. 그 발연기가 오히려 우스운 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제루나 맨날 이거라고. 내가 그쪽으로 갈게. 조금 더 이제 연기 연습하면 그리고 잘하겠지.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한 것 같아. 네. 사회 초년생이시. 네. 그렇죠. 그리고 방공대대원들 한 3명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인호. 이병라. 여기서 30세예요. 맞아 늦게 왔잖아. 이분은 뭐 대학원 나오고 거의 사회생활 하다가 들어온 것 같던데. 아범이잖아 아범. 네, 아들도 있고. 그치. 사회생활 많아서 사실 아는 건 많어. 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약간 또 아 이거 고문관. 그렇지. 그치. 군대 생활을 잘 못하는데. 일부러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뭐해? 말투도 원래 평소에 집에 전화할 때 보니까 애 좀 잘 보고 막 이러다가 막 이러잖아요. 군생활 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편히 생활하려고 일부러 고문관 역할을 자처한 듯한 그럴 수도 있겠네. 느낌이고 그다음에 곽계영 수정바라기. 취사병이죠 여기서. 약간 유들유들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 네. 사회생활도 유들유들하고 여기서도 유들유들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방공대대여가지고 뭐 취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결국은 그 호텔에서 가져다 먹는 거였잖아요. 셔틀하지 맨날. 네. 그래서 맨날 그 철가방 들고 다니고. 그거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처음에는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단은 그래요. 그다음에 황경식 이 사람은 왜 넣냐면은 이친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최영민이라는. 누구 죽일 것 같았어 얘. 근데 안 죽이더라고. 근데 이분은 좀 너무 턱연기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턱? 계속 이렇게만 뭐 어떨 건데 뭐 마무리가 뭔데 뭐 하면서 턱만 하더라고. 뭐 그냥 반항적이기 위한 여기서 그런 역할이 느낌? 별로 없었어.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 네. 으쌰으쌰해서 이제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재난 상황에서 이기적인 사람도 나올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원래 있었던 그 관계에서의 갈등이 또 폭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재미 요소로 가는데 이게 이제 느닷없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그 니즈를 깐단 말이야. 네. 과거 이야기를 갑자기 더 하고 뭐하고 안 궁금하거든.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 그러니까 중간까지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이게 안 나와서 나중에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할 때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주 일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계속 이제 재윤 쪽이랑 영주 쪽이랑 이제 두 개를 나눠서 교체해서 보여주지. 그치. 네, 둘이 만나는 게 이제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목표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두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줘서 그래서 바깥 생활 그리고 건물 내에서의 어떤 탈출기 뭐 이런 거 네, 네. 네, 그런 걸 이제 병치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영주 쪽그 에피소드들이 웃긴 게 많고, 그쵸. 네, 네. 재윤 쪽은 좀 심각한 거 많고, 네. 심각하다기보다는 이제 좀비랑 맞닥뜨리는 상황. 이거 군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긴 장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이 바깥쪽이 아무래도 좀 더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좀 바깥쪽은 캐릭터들이 뭔가 이끌어가는 재미가 있었어. 네. 그 진욱이라고 하는 영주 선배 같은 경우가 조금 웃기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긴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 연기 잘했어. 그리고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재미가 되게 많은 거지. 네. 왜냐면 호텔 안에서 이제 그 종으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을 이동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 스테이지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네. 환풍구를 키기도 하고 뭐 엘리베이터를 상대하기도 하고 뭐 별별 게 다 있으니까 오히려. 네. 그런데 반해서 이제 비교가 확실하게 되니까 뭐 지루하지 않게 잘 만든 구성이긴 하죠. 영주 일행의 2명만 더 소개를 하자면 성태식 별명이 알렉스예요. 왜냐하면 게임 회사 이름이 알렉스였나? 뭐 그런 대표 거야. 네, 거기 대표여가지고 알렉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삼수. 이름이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나와. 이름이 삼수. 아니 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계속 삼수였어. 당준상 씨. 맞아요. 원래 나이가 좀 있지 않나?
아니 어려요. 그 라켓 소년단의 주인공으로 나왔었잖아요. 중학생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는 중학생이 아닐 거잖아. 그거보다는 좀 더 위겠지. 지금 한 2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맞을 나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거 나이는 맞아요, 맞는 것 삼수. 같아 삼수. 재밌었고. 그다음에 에덴 호텔의 또 한 몇 명을 소개하자면 에런 파. 아 신스틸러. 네, 호텔 총괄 지배인이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캐릭터가 나왔다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그랬다니까 뽑자면. 이게 이제 계속 한 편씩 올라오니까 에런 팍이 이제 퇴장을 했구나. 내 에런 팍 더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옥에서 살아왔다. 그렇다. 술을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에런파 처음 헤어질 때 라이너가 그러거든요. 죽겠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아니 여기도 지금 라이너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야. 진짜 지금. 그랬어요.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연습해 왔나? 아니, 이거 연습하고 말 것도 없었어. 그리고 오수정. 원래 여주인공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수정. 네, 이 캐릭터가 오히려 더 매력이 있었다. 그렇지 반전 매력. 네.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네. 사격 선수. 네. 제일 잘 써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호텔리어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틱틱 대다가 어쨌든 이 부대에 합류를 하게 된 후부터는 네. 단아가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군인들 내려오면 선생님들 여기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누군지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고 변하는 재미가 있는 캐릭터였고 그다음 정 셰프 엄청 덩치 큰 뭐 근육질 셰프죠. 아니 뭐 근데 3편 보다 보니까 2편에서 막 그 문 막고 있는 뭐 장비처럼 하다가 마동석이도 뭐 완전히. 근데 뭐 그거. 금방 탈락을 하셔서 그렇지. 네. 파울로는 이제 외국인 셰프인데 얘 말이 좀 재밌긴 했어. 얘는 뭐 씨발밖에 못하던데. 아니야 아니에요. 중간에 막 한자 얻어서 첩첩산중이네 하고. 사자성어를 좀 많이 알아. 진짜 웃겼어. 아니 그게 내가 대사를 삼재인데 막 이런 거 나오고. 아, 여기서 담배를 펴 씨발 하면서 이래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막 이런. 아니 이거 파울로도 나름 신스틸 했네. 이 배우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있은 지 오래돼가지고 한국어를 엄청 잘한다고 아, 그런 하더라고요. 거야? 네. 자, 뭐 말하다 보니까 또 캐릭터들이 또 하나하나씩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군 쪽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이렇게 설명에 붙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군 정도. 쪽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메인인 것 같아. 네. 그래서 1파 들어가면 재윤이 이제 전역하는 꿈을 꾸다가 깨요. 아 더러운 꿈이지. 나 이거 가끔 꿨거든. 아 그래요? 진짜 기분 나빠. 나 꿈이 내용 이거였어. 갑자기 이병 통지서가 온 거야. 새로 군생활 해야 되는데 왜? 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씨. 이제 아니, 그럴 그거는 나이가 전역한 아니야. 다음에 꾸는 꿈이고. 이건 이거는- 전역을 하는 꿈. 그치. 군대에서 이런 꿈 꾸지. 지금 일병인데 병장으로 전역하는 꿈을 기분 꾸는 좋아 거예요. 이러면 네. 막 전역하는구나. 근데 깨면은 쉣. 그냥 새벽 3시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방공대대 자체가 약간 물렁해서 그런지 보초 서는 도중에도 그 영주한테 전화하다가 분대장한테 걸리죠. 와 이게 가능한가? 난 모르겠어. 난 요즘 군생활 안 해본 적이 근데 없어. 워낙 소규모 부대라. 네,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리고 뭐 요즘에 그 휴대폰 사용이 다 가능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일과 밖에. 네, 일과 밖에 해야 되는데 이게 보초 서는 도중에 하면 안 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제 그 여자친구 두고 왔으니 얼마나 불안해. 그리고 분명히 이제 회사에서 찝적이는 애도 있을 거고 또 공대 여신이잖아. 지수잖아. 지수인데. 그러니까 세연아. 지수잖아. 하여튼 그래서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뭐 하냐? 대대장 앞에서 모의 훈련을 하는데 라이노가 미사일을 떨구죠. 전원 사망. 사망. 너무 웃겼어 그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철저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당나라 부대다. 그래 그런 걸 좀 보여주고 그냥 네. 개그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설정이 그냥 다 재밌는 것 같아. 호텔 건물 위에 이제 서울을 지키는 방공 부대가 있고 워낙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전시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뭐 이러다가 이제 맨날 혼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군기 또 챙긴다고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제 완전 군장하고 뭘 하냐? 1층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씨 77층까지. 관이 나가 이러면. 네, 이런 걸로 벌 받고 이제 그 이후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단 반납하게 하죠. 그래서 이때 막 영주가 다음 날에 막 문자를 장문으로 막 보냈는데 그걸 못 봤어.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라이노가 아기 아프다는 핑계로 가가지고 휴대폰을 재윤이 걸 받아다가 갖다 주죠. 그렇지 샤바샤바 한 거지. 잘 보이려고. 근데 오랜만에 이제 둘이 통화를 하게 된 거잖아. 재윤과 영주가. 네. 우리 헤어져. 나도 너무 힘들어 재윤아. 막 이런. 그냥 술 먹어서 힘든 거지 뭐.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서로 시간을 갖자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서진욱 아까 말했죠. 회사 선배 네. 찝적이는. 아 영주 집 앞에 찾아왔어요. 저녁을 사주겠대. 계속 찝적이는 거지. 여기서 왔는데 저녁이나 먹자. 내가 거기- 살게 뭐 뭐 이러면서. 회사를 얘가 집어넣어줬대나 뭐 도와줬대나. 추천해줬겠지 뭐. 그런 걸로 나오죠. 그럼 벌써 와 씨.
나중에 보니까 뭐 엄마가 병원장이더라고. 그리고 뭐 롤렉스 차고 있다는데 그게 뭐 5천만 원짜리인가 그렇대요. 그게 가능해? 네, 막 차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먹는 도중에 이제 재윤이 전화가 오는데 안 받죠. 그랬더니 이제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헤어지자.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먼저 시간 갖자 했더니 이제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사실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요즘 얼마? 1년 6개월인가? 아니에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1년 6개월이면 견딜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20개월 넘게 했던 사람이 얘기고 근데 실제로 겪는 사람도 다를 수도 있지. 그치. 그렇죠. 뭐 시간 가는 게 맞겠다. 뭐야 갑자기.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고 찾아가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부대로 가기로 하죠. 어딘지 아니까. A타워. 뭐 유명한 데니까. 또 진웅이가 자기 차를 태워주겠대.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가면서 이제 동정 좀 파악하려고. 근데 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치죠. 그렇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 영주는 누나리랑 굉장히 인연이 많이 있지. 네. 누나리 이제 툭 떨어져서 목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올 정도로 세게 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게 뭐 금방 보이고. 재윤하고 이노는 여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걸 못 타니까 수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오라고 시키죠. 이제 뭐 기름통을 들고서는 또 나오다가 VIP 라운지를 자꾸 지나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수정이라는 그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거길 지나가야지 다른 엘리베이터 탈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자꾸 여기 내려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던 도중에 보니까 비행기 추락하는 거를 목격하게 되죠. 비행기가 거의 빌딩 쪽으로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자 마냐 하는 상황에 다음화로 가는 거지 뭐. 그래서 2화 들어가면은 그 호텔에서 이제 3인 팟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 고객용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는 이제 재윤하고 이노가 가는데 딱 하필 에런팍하고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에런팍이 약간 이 군인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쪽으로 다니지 말라 그러고. 군벌이 새끼들 막 이러잖아. 근데 이 고객용 엘리베이터 타면 되냐 안 되냐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베가 멈추기도 하고 내려가던 도중에 이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게 이제 좀비 사태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에서 처음 그럴듯한 싸움을 하게 돼. 한 마리 두고. 그리고 이제 술이 이제 독한 거는 불이 붙으니까 독한 거 가져와 했는데 재윤은 모르고 에런팍은 그거 뭐 이렇게 지정해주고 바카디 1호일이었나? 아무튼 그거 뭐 하여튼 75도짜리였어. 그래 바카디야 그게 1호일. 그거 먹으면 내 식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던져서 이제 태우고 뭐 이런 장면을 분명히 겪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내려가다 복도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래. 나 그래서 이게 뭔가 편집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자기네가 방금까지 싸웠던 건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좀비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불태워서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불태워서 죽이고 막 기도하고 이러잖아. 라이너가 보고 대충 이거 좀비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거기서부터 마치 처음 봤듯이 그 대사 자체가 조금 묘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네.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편집 잘못했는지 아니면 의도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좀비를 죽였다는 건지. 혹은 그런 의미 아닐까? 좀비가 왜 이렇게 많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렇고. 한편 이제 강남대로에서는 앞유리창에 박혀 있잖아요, 사람이. 어쨌든 영주가 이제 빼내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이제 알렉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유명인이니까 알렉스 이름 부르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알렉스는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도와주는 거지 뭐. 뭐 맨 처음에는 알렉스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CPR을 하는데 뼈가 푹 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알렉스가 사람 죽였다 막 이러고. 이거 웃겼네. 근데 사실 그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맞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완전 푹 들어왔잖아요. 그치. 이건 죽은 거지 거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심장을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제 그걸 되살릴 수 있고 뭐 약간 그런 건데. 네. 아니 요즘에 그거 막 했다가 갈비뼈 부러졌다고 나중에 그거 살아난 사람이 막 소송 걸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의사들 좀 억울하지 그러면. 어이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살린 건데. 그리고 이때 이제 멀리서 어떤 이제 운전자가 좀비가 되는지 거기 얼굴을 이제 또 유리창 밖으로 내밀고 뭐 오는 차가 있었죠, 트럭이. 그래서 이제 강남 대로가 이미 좀비로 다 퍼져 있었다. 그래서 난 여기서 네. 돈을 꽤 많이 들였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강남대로에서 찍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의 뭔가를 만든 거잖아. 전반적으로 되게 크게 보여져요. 넓은 구역에서. 그러니까 호텔로만 했으면 되게 작은 영화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 다 보여주잖아. 이거 돈 많이 들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걸 맞고서는 촬영하기는 정말 어렸을 테고 그러니까 세트장에 세트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호텔에서 나중에 그
짚라인 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은 거기는 강남대로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거든. 네. 세트 같은 느낌, 뭔가 쉬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한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굉장히 대규모 좀비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걸 한 번에 보여주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소개하면서 뭐 얘기 잠깐 했나? 아니 뭐 다른 얘기 하다 유토피아 얘기를 했는데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되잖아. 국가 비상 상태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경비 계엄이야. 한 단계 약한 거. 비상 계엄이 아니다. 네. 그래서 방공대는 이제 5분 대기조가 된 거예요. 이 좀비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경비 계엄이란 말이야. 좀비보다 더했다. 와. 그래서 총기를 지급해요. 뭐 싫다는 뭐 상황 봐서 지급하겠다 하고. 그치,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지휘관들도 얼떨떨해. 네, 거기는 진짜 놀고 먹으려고 온 데인데 사실 맨날 거기 놀고 먹다니 너무 표현이 과한 거 아니오? 거기 준이 맨날 담배나 그냥 달라고 하고 노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탄까지 지급을 했어. 윤석열은. 여기는 지금 안 하잖아 아직.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이 좀비 사태가 터졌는데도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겪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그 괴리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뭐 그 장교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 하사관한테. 계엄 겪어보셨냐고. 뭐 전쟁도 겪어봤는데 계엄은 못 겪어봤다 했는데 이 보는 시청자들은 전부 겪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에런팍도 보안팀한테 연락을 받고 이미 건물 전체가 이제 난리 났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재윤 인호는 이 상태가 심각하니까 부대로 복귀하기로 하고 에런팍은 자리를 지킨다면서 사라집니다. 이때 직업 이제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라이너가 죽겠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 나오잖아. 한참 안 나와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 나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탈락인 줄 알았는데 배우가 그래도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이라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좀비 사태가 되게 대규모로 갑자기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냥 벌어진 거야. 뭐 어떻게든 뭐 가능하니까. 나중에 뭐 설명 붙이면 붙일 수 있겠지 뭐. 근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입으로 뭐 누굴 문다고 이렇게 막 그 바뀌고 이런 상황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쨌든 그런 요건 이제 장르화돼서 우리가 그치. 공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제 극중 인물들도 이제 좀비란 단어를 당연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의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된 거지. 네. 옛날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좀비란 말을 일부러라도 안 써. 이제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지. 워커 뭐 이런 표현이 이지의 있어요. 존재로 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다 좀비. 영화를 봐서 좀비란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설정이잖아 다. 그렇죠. 그치.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거를 어디서 봤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새로운 재미로 가미를 하는 거죠. 그치. 하여튼 그래서 에런팍이 어디로 가라고 조언을 해줘서 서쪽 비상 계단 쪽으로 복귀를 하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할 수 없이 호텔을 가로질러가지고 북쪽 비상 계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VIP룸 지나서.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던 도중에 직원 공간에 숨어 있었던 이제 수정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제 또 다시 강남 쪽 좀비를 피해서 도망치던 영주는 어느 미용실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군대가 안전하니까 재윤이한테 가래. 거긴 총 있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재윤이한테 전화해도 이제 안 받죠. 근데 핸드폰이 아직도 뺏겼었나? 네, 반납한 상태. 아 그러네. 거기 위에 있겠구나. 아니 근데 그게 안 터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진욱 같은 경우는 선배 빨리 내려. 들어가야지 막 그랬는데 얘가 차에서 굳이 안 내리려고 하는데 맞아. 그때 오줌을 지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다가 굳이 또 골프웨어로 너무 어이없게 또 갈아입는 게 나와가지고. 그거 너무 PPL이잖아. PPL인 그런가? 거야? 그 간판이 그렇게 바로 나왔는데요? 야 현명한 PPL인데. 그거 몰랐네. 네, PPL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나도 잘 나는 몰랐어. 얘를 희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희화까지 성공한 거지. 잘 넣었네 그럼 PPL. 너무 옷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골프웨어 매장에 이제 숨어있던 사람이 그 진욱의 시계를 봤잖아요. 5천만 원짜리. 네, 그 따라와가지고 팬 다음에 휴대폰만 훔쳐가지고 달아나죠. 시계까지 풀러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근처에 영주가 있었잖아요. 근처에 그 미용실 아줌마가 소리를 질러줘. 네. 아이 저희 도둑놈 새끼 뭐 이런 거 했어. 이 와중에 사람을 털고 있냐 막 이런 거였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영주는 이제 그 미용실 사장님 초대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뭐 그런 노가리 까잖아. 이거 장사 좀 해보려고 열었더니 또 이제 이런 좀비 사태. 그런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영주하고 진욱은 파출소로 우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새로운 또 3인 팟이 만들어졌잖아요. 재윤, 인호, 수정.
그래서 막 직원 공간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동을 해요. 화염병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재윤이가 항상 라이터 하나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담배도 안 피면서. 네. 그거 이제 영주한테 선물로 받은 거라 아주 적절한 아이템이 하나 주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의 어떤 결 같은 게 나오는데 되게 코믹한 인물들이 엄청 많잖아. 상황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좀비를 대하는 거는 거의 고어지 고어. 아니 거의 A급 정도야. 너무 잘 싸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상반신이 없다거나 눈알을 흘리고 다닌다거나 이런 그리고 머리를 거의 반동강 내서 죽인다거나 이런 거는 기본이고 저는 처음에 약간 그런 게 뭐냐면은 일단 태워 죽이기로 작정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드라마의 어떤 약간 그 어긋난 결 일부러 만들었겠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여차저차 뭐 좀비 처리하고서는 어디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정 셰프 아까 설명했던 유리문을 혼자 맡고 있는 정 셰프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완전 마동석이었지. 아니 이분 요즘 잘 나와. 아 그래요? 원래 전 농구 선수 출신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커? 농구 선수 몸 좋지. 선수니까. 근데 농구 선수 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아니 그냥 살이 쪘겠지. 이제 그만두고 나서 아 그래서 그런가 키는 보다. 컸겠고. 정 뭐였는데 생각이 안 나. 그 정 셰프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 셰프. 아닌가 그러면은? 박? 이게 뭐라는 겨? 어쨌든 그래서 삼아 들어가면은 수레에다가 그 실어놨던 그 화염병에다 전부 불을 붙인 다음에 좀비 앞에다가 박아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죠. 아 박는 데는 성공했어. 네. 근데 문제는 호텔이 너무 좋았지. 네.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하니까. 그래서 불이 꺼져가지고 결국 뭐 좀비 피해가지고 중간문 막 겨우 닫아가지고 이제 부대 안으로 복귀한 데는 성공한다. 그리고 다시 이제 파출소. 영주 일행. 네. 인파로 난리죠 완전. 여기 난장판이더만 진짜. 아 근데 왜 우리나라 꼭 밀리는 데 가면 오징어 팔고 막 김밥 팔고 이러잖아요. 여기 김밥 10,000원에 팔고 있어. 아. 10,000원 괜찮다 이거. 그 생필품 막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알렉스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치. 그 여기 핸드폰 소리 때문에 사람들 싸우고 난리 났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끄기로 합니다. 아 맞네. 또 영준도 착해가지고 또 그냥 꺼. 나 같으면 무음을 했어. 알렉스 보니까 나중에 무음했더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렉스가 그러죠. 이미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뭐 무슨 여러 가지 원인이라는 뭐 썰만 있고 이제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때 이제 파출소에 뭐 총을 맡겨도 이제 사냥꾼들이 원래 총 맡겨놔야 돼요? 네, 저 맞죠. 처음 알았어요. 자기 아니, 사용할 때만 그렇지 그 찾아가는 허락 거죠. 받고 가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총을 난사하니까 사람들을 막 도망가고 이때 셋도 도망가게 된다. 심지어 그 안에 좀비도 섞여 있었어요. 파출소에 그거 맡겨놓는 거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요. 그래서 현재 판결 나는 날에는 그 반입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어요. 그렇지. 혹시라도 모를 인명 피해를 대비해서.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반 한국에서 총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 그 가끔 출몰하는 멧돼지도 이제 잡아야 돼. 엽사들이 잡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집에 보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다 신고를 해야 되고 큰일 나지. 그렇지. 그렇군. 우리나라 총기만 있어봐. 다들 친절해질 거야. 전투 민족이지. 다들 친절해질 걸. 갑질이 어딨어. 대가리 총 맞으려고. 친절한 디스토피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대 안상은 정 셰프가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좀 물린 거였죠. 네, 다 허벅지에 물렸었던 거죠. 그래서 좀비가 바로 됐어요. 근데 총을 쐈는데 고보탄이었어. 아직 실탄이 실탄 없지. 아니었잖아. 이때 열어 죽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 뭐 맨날 운동하는 애 하나 있었어요. 단백질 먹는 애. 네. 길로틴 초크를 해라 막 해가지고 하는데 목뼈가 부러지면서 오히려 물리죠. 그렇지. 아니 좀비한테 목뼈를 부러뜨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연마하는 게 또 격투기 기본 중에 하나잖아. 네.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치, 소용이 없다. 몰랐지. 그래서 내장 뜯기고 뭐 겨우 뭐 이제 처리를 했다. 근데 그 근육남은 바로 뭐 좀비는 안 되고 사망한 걸로 나왔어요 여기서. 그치. 여기서 아예 일단 절명한 거지. 뜯겨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이제 라이노가 막 하잖아요. 바로 좀비가 안 된 거는 혹시 이 사람만 먹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관장 괜히 꺼내가지고 또 PPL 하죠. 아 PPL. 아 그것도 PPL이었구나.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라면서 휴대폰을 돌려주는데 그때 이제 재윤이 영주 문자를 확인하죠. 여기를 왜 와?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또 전화기 꺼둔 상태니까 연락 못하고 한편 근데 영주 일행은 무슨 LP바 같은 데로 피신을 해요.
근데 여기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가 이제 자기가 재윤하게 가겠대. 혼자 가겠다고 이제 나서니까 알렉스도 자기가 그 호텔 지하에 차가 있으니 우리 같이 이동을 하자. 그래서 그 선배는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 같이 가는 걸로. 혼자 있기 무서우니까. 네, 그렇게 가게 됐고 이제 군 부대에서는 뒤늦게 이제 막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철우라고 아까 그 근육남. 준비돼가지고 와가지고 또 괜히 문 열어줬다가 또 한 명 당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 뭐 그런 얘기. 네. 근데 사화 들어가면 과거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재윤하고 이건 난 그냥 좀 너무 길다 싶었어. 이거 왜 이렇게 네, 길게 하나. 너무 길게 나왔죠. 나 웃겨서 재밌었어. 아 웃기긴 한데 너무 긴 거야. 일단 강의실에서 이미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씨. 체크 난방 때를 보고 나서 네. 진짜 빵 터졌거든. 그 재윤도 거기서 체크 난방 안 입은 것처럼 나왔지만 입었지. 난방 안에 체크 뭐 그걸 벗으니까 안에 또 입고 있어. 아니 이게 그래서 내가 말했죠. 뻐렁이 웃기다고 갑자기. 체크 티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재윤이 별로 영주한테 관심이 없었다. 진짜 관심이 없었어. 쟤 별로 안 이쁜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같이 알바를 하다가 친해진 거지 뭐. 얘 왜 나한테 이럴까? 이런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해서 영주가 그치.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관심을 서로 가지게 되고 네. 또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귀고 막 그런 그런 거지 거야. 뭐. 그런데 네. 이제 약간 그 밀어내는 그 효과가 되게 컸다. 네. 얘가 너무 티나게 막 다른 사람들 선배들한테는 막 장갑 선물 주고 얘한테는 목도리 자기가 짠 거 줬는데도 나 괜찮아. 나 열 많아. 막 이러면서 그때 막 울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뭐 사귀게 되는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였어요. 그 현재 영주 일행은 이동하던 도중에 이제 삼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강준상. 예. 얘 연기 잘하더라고. 만취된 상태에다가 또 다리도 물린 상태야. 그러니까 별로 가까이 하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거의 얘기도 나오는데 윤종신을 되게 재윤이가 좋아하는 거 맞아, 나왔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삼수생이 그 뭐 월간 윤종신이라고 써 있는 뭐 옷을 입고 있었어. 근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같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와, 이것도 BPL인가? 윤종신 너무 많이 나오던데. PPL까지는 아니고 예. 감독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출연까지 예. 시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일리 오세요. 이러면서. 나 그거 진짜 뭐야 이거 했네. 미칠 것 같았어 거기서. 사이코 교주인 줄 알았어 거기서. 다음 무슨 곡 할까요? 애니.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막창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삼수를 이제 묶어놓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막 옥신각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안에 또 좀비가 한 명 있었죠. 경찰 좀비. 근데 삼수를 지나치는 걸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알렉스가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첫 번째 술 취한 사람은 좀비가 공격 안 한다. 두 번째 술 취하면 물려도 좀비화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두 개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가? 1번은 아니지 않았나? 맞아요. 좀비가 공격 안 하잖아. 네. 나중에 에런팍 나오는데 지나치잖아. 네. 에런팍도 물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술을 취해 있으니까 술 지나친다고 봐야지. 그런가? 저는 사람인데 아직 좀비가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맞는 것 같고 이거 월드 제트에도 비슷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저 좀비는 저 사람은 공격 안 할까? 그러니까 뭔가 신체가 약하거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꺼리는 거지. 그 좀비들도 뭐 그래서 일부러 뭘 맞고 어디 뭐 가서 뭐 가져오고 뭐 이런 게 한번 나오잖아. 마지막 편에 뭐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뭐 그런 거다. 그래서 맘 편히 술 마신다. 그래서 너무 맘 편히 마시던데? 그래서 뭐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설정이죠. 지금까지 네. 없었던 술 취하면 좀비가 제낀다 뭐 이런 거. 네. 제일 안 좋은 음식이야. 얼마나 한국적이냐. 이 얼마나 한국적이냐. 술 권하는 사회. 술 권하는 좀비지 뭐. 삼수생이 왜 술을 먹고 있냐고. 그러니까 삼수야. 우울해서 그런겨.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오늘까지만 마신 거지. 그렇지. 그렇대잖아. 한편 이제 군부대에서는 아까 그 좀비 된 거를 수정이가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격 선수였다 이런 게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얘기했지만 진지장이라고 중이 하나 있죠. 박중이라고 있었잖아요. 되게 연약한 사람 맨날 담배나 빌리고 항상 거기 상사한테 의견을 구하고 걔 말대로 하지. 상사? 예. 상사 있잖아요. 그 나이든. 중이 상사라 그러니까 자기 위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 계급. 그래. 그 행보관 그래 행보관이네 행보관. 그 사람이 하여튼 그 진지장이 자살을 하죠. 왜냐면 연약해 사람이. 아니 물렸어. 물렸죠. 아니야. 진짜. 얼굴에 상처가 있잖아. 아예 그거는 그 총인가 뭐가 스쳐가지고 상처 난 걸로 그러니까 봤는데. 진물이 나는데 맞아요. 진물을 계속 막 짜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 자기 이제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죠. 네. 뭐 마음 약해서 자살한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게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정상사 아까 그 행보관 또 뒤따라서 막 자살을 하려고 총을 이렇게 넣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재윤하고 인호가 와가지고 실패를 하죠. 그랬더니 뭐 박중희 뭐 현장 검증하려고 뭐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치.
재윤하고 인어가 왔던 거는 이제 곧 전기하고 물이 끊길 때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이때 전화벨이 울리죠. 대대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일 12시에 보급 헬기를 보내주겠다. 갑자기 희망?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면 벌써 이 달콤함을 맛을 못 봤겠지만 어쨌든 죽는다. 나중에 조금 더 산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대장인 거잖아. 근데 얘는 행복아니에요. 대장이 할 만해. 이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위부터 죽어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계속 리더가 바뀌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대행의 대행 제재 같은 거지. 또 그렇게 됐네. 누가 더 잘할까? 뭐 이런 거. 자, 뭐 한 절반 정도 얘기해봤는데 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네. 유토피아 이야기 해볼게요. 네. 말하기는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아. 그러게요. 상황이 많아. 좋아. 아니 뭐 좀비 좋아하니까 우리 또. 그렇죠. 좀비 좋아하는 사람이면 재밌게 볼 것 같아. 저는 이거.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책도 좀비랑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러네. 뭐 우리 것도 좀비 많이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뭐라고요? 책 제목이? 둠스데이 프린세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릴!